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또 마이너스 1.2%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오늘의 최저점은 55,800원. 정말 우리 삼성전자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자,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됐든 간에 이 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결국에 자, 우리가 삼성전자 매도의 이유, 하락의 이유는 결국 뭐예요? 외인들의 매도죠. 그죠? 예. 이 매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우리가 바닥 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가 결국에는 멈추고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 또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많이 떨어졌다. 이 하락이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상승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더 떨어질 수 있다. 매도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구간 평단을 낮추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 있든 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올라가는 상승에 대해서는 오롯이 여러분들 수익으로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오늘 또한 뭐예요? 외인들이 5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외인들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이유는 뭐였죠? 자, 우리가 가장 처음에 6만 원의 이탈이 나왔었던 자, 10월 2일 날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외인들은 지금 현재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서 D램 반도체 실적 또한 쪼그라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매도를 부추겼던 건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추석 직후에 나왔던 보고서 뭐였습니까? 자, 10만 5천 원에 위치하던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자, 7만 6천 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이러한 보고서, 그리고 메크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날 자, 6만 원 구간에 대한 이탈을 좀 주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달 당시에 지금 12만 5천 원에 있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자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 내면서 외인들의 매도를 자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자 뭡니까? D램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자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영업이익은 9조 1천억대로 기대치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밑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은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주에서 16주로 증가를 하면서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 말은 지금 현재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걱정이 아니라 현실로 가시화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 우리 예상대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 왜? 결국에는 이미 앞에서 상승하던 구간에서 우리가 예상치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거는 자, 선반영적 요소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추세가 반대로 꺾이는 분기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와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더 나오고 있지만 여기 구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 앞에서 하락하던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D램에 대한 실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앞에 구간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바로 언제입니까? 네, 18년도부터 진행됐던 상승과 그 뒤에 20년도에 진행됐던 하락,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 흐름까지가 지금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치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지금 하락의 이유와 같은 외인들의 매도세였다. 예. 그런데 이 외인들은요,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팔았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보유율을 확인해 봤을 때, 자,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유율을 53%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삼성전자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결국 이 외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더 빠지는 상황,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 외인들은 자, 손실을 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실은 아닐 수 있죠. 왜? 평단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일부 손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얘네가 매도를 하는 이유는 자, 결국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았습니까? 개인들이 다 받았어요. 일부 기관도 가끔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개인들의 매수세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외인들은 결국에 보유량을 반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 누군가의 물량을 뺏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전된 유동주식 속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외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주가 하락이 멈추는 구간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외인들이 그 물량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올라가는 바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D램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의 기업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뭡니까? 외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앞에서 매도했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의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청산 가치가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청산 가치라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었던 모든 이익, 수익을 포기를 하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나 재산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싹 다 팔고 나눠준다고 했을 때 한 주당 얼마 줄 수 있느냐? 56,000원 줄 수 있어요. 모든 주주들에게 두 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1만 2천 원 주겠죠. 한 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5만 6천 원 줄 수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가만히 냅둬도 지금 분기당 순이익을 조 단위로 뽑아내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서라도 삼성전자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 매각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더라도 56,000원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앞으로의 기업적 가치가 전무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이미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외인들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거다. 이 구간을 우리가 특정 가격대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는 누구와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 될 것이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많은 고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이죠. 예. 그래서 HBM3E가 사실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다. HBM3 납품 못한다라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상승을 제한시키고 하락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삼성전자는요 솔직하게 말해서 애초에 HBM3E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 삼성전자는 애초에 HBM3E에도 HBM4에 더 걸맞는 공정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HBM3를 배제하고서라도 내가 HBM4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HBM4는요, HBM3 이후에 다음에 나오게 될 6세대 고대형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요. 예.
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고대형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텐데, 자, 저는 6세대에서 삼성전자가 혼자 독주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6세대부터는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원래 같았으면은 3E, 지금 현재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3E 같은 경우에는 자, 기판에 GPU, 그 다음에 위에 D램 쌓아서 만들죠. 근데 이제 HBM4부터는요, 자, 로직 다이를 만들고 그 위에 D램을 쌓아요. 근데 이 로직 다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 될 텐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독자적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TSMC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점유율을 봤을 때 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새로운 공정이 도입되는 이 HBM4부터는 결국에는 로직 다이를 혼자 설계를 하더라도 파운드리에서는 쳐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에서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TSMC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파운드리와 칩 설계, 팹리스를 혼자 다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첫 프로젝트가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원래 4나노는요 HBM3E에 적합한 공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HBM3E에 적합한 7나노, 8나노 포기하고 바로 4나노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 내가 1등 못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1등 할 수 없고 1등 못해도 괜찮아. 왜? 나는 HBM4에서 동일선상에서 출발점을 적용시켰을 때 치고 나가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자, 역전을 위한 승부수가 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HBM4 로직 다이 제작에 7나노 또는 8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삼성전자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HBM4에다가는 4나노 공정. 자, 이게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도 구형 공정의 2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수주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지금 블랙웨일이라는 거 아직 정확하게 시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25년도 나오지도 않은, 생산하지도 않은 물량에 대해서 생산 예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매진 상태예요. 솔드아웃이 됐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AI 거품론을 확실하게 종식시키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러한 수요를 삼성전자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결국에는 HBM4라는 건 뭡니까?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D램은 지금 현재 12주에서 14주의 재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요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자, HBM4에 적용이 된다. 재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25년도 생산치까지 모두 다 솔드아웃이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 이거 모르겠습니까? 얘네 알아요. 근데 왜 팔아요? 외인들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를 폄하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뭘 한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결국에 우리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다시 주가는 쌓아 올라가는 과정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간에서 직진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구간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올라가는 흐름이 20%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다음에는 내려가는 흐름이 자, 10%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갔다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일정 부분 올리면서 수익을 개인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자, 매도하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구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효과를 봤던 건 뭐예요? 주가를 누르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한 번 연출해주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알았다라는 거는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시드가 크기 때문에 사실 1% 내지 2%의 하락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올라가는 흐름 확실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올라갔을 때 뭐예요?
고점, 단기적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부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시키고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내려갔을 때 이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자 원래 자리로만 올라오는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은 자 내가 매도함으로써 확실하게 챙겨놨던 수익금 플러스 알파를 다시 한번 저점에 투입시키면서 또 여기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7월 8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다. 자, 저라면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날짜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언제입니까? 자, 7월 8일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주가는 자, 78,400원이었어요. 물론 최고점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했다라면은 고점인 걸 인지를 하고 매도를 했다라면은 뭐예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 예,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다시 저점이 나왔을 때 내가 위에서 실현시켜 놓은 수익금을 다시 저점에 투입을 시킴으로써 뭡니까?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모든 증권사들도 예상 못했죠. 지금에서야 뉴스에서 엄청나게 삼성전자 더 떨어질 거다, 큰일이다, 겨울이다. 지금 뭐 경영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이때 자 뉴스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요? 자, 이때 모든 뉴스, 모든 증권사가 삼성전자 12만원, 13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뉴스 봐서는 삼성전자에서만큼은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기가 어려웠다. 자, 우리는 현실적인 거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자 앞에서 주가가 떨어진 상황과 자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다르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이유가 됐던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해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쌓아 올려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손실을 본다라는 건데 그 손실을 뒤에서 메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닥 잡아서 대응해야죠. 올라가는 흐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구간 수확 쥐고 어떻게 나가고 했어? 다시 누르면서 개인들의 매도 부추긴다고 했어.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시드를 계속해서 불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매도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도 타점 잡기 전에 지금 예수금이 남아 계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잡아내야겠죠. 그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시청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보고 따라하실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가능한 자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 앞에서부터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자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손실을 빠르게 줄이고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셔도 돼요. 대신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 수익 보시고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자 제가 앞으로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잡아드리는 이런 흐름 같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자, 문자 보내드릴 거고 그런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일단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다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돼요. 왜?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어요. 모두가 그런 예상을 했지만 틀렸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자, 하락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올라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도 또 없는 상황 뭐 해야 됩니까? 현실적인 대응. 외인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해요. 외인들이 살 때 다시 담습니다. 그게 이 외인들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가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본인들이지만 확실한 상승에서 확실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뭐다? 올라갔을 때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함으로써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우리 외인 따라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응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확실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 지금 당장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앞으로의 대응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 답장해 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대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요 정말로 우리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 지금까지 봤던 여러분들 손실을 복구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청산 가치가 여러분들 56,000원이래요. 청산 가치가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발생시킨 모든 수익적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더라도 한 주당 56,000원. 자, 지금보다 더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에 맞습니까?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더 빠질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이러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까지 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잘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분할 매도를 권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고점이 어디가 될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 저점이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제공해 드리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삼성전자 정말 저점 한번 시원하게 잡아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 손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한번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쉬는 게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시드가 크게 들어가죠. 왜?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산을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오히려 가격적 메리트가 내려온 이 구간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모두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한번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주말 동안에는 삼성전자의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영상 올라오면은 시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정말 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